네, 수아님 안녕하세요. 고리들 TV하고 아비투스 채널 동시에 올라갈 영상입니다. 카메라 두 개로 찍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리들 TV 이전에 이제 창발이었는데 제대로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고, 이게 이 소수 채널을 참 이게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그 과거에 그 소나리 변마 때문인데, 이 소변 일단 때문에 채널을 제가 닫고 폐쇄하고 막 이제 지금 하나둘씩 열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제 영상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리들 TV가 아비투스라는 채널명으로 바뀌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아비투스라는 채널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아직도 없냐?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채널로 바꾸고, 이제 창발 TV가 고리들 TV로 이제 제대로 제 이름을 되찾게 됐고, 최근에 이제 이광기의 자본주의 학교 그림 미술 투자에 대해서 좋은 그림과 좋은 화가를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영상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요즘 미술 투자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름으로 고리들 TV로 이제 바꿀 필요가 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자본주의 학교 이광기의 아트테크 3부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부 영상 좀 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아비투스라는 이 단어의 위치, 그러니까 이 개념의 어떤 언어, 이 언어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 위치, 그 위치를 알아야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위치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 관계망 속에서의 위치, 그것이 이해예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단어를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반대말 공부를 해요. 밝다, 어둡다, 뭐 크다, 작다. 그게 이제 초보 단계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의 그 개념을 이렇게 알아나가다가 그 언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언어는 이 세계에서 이쯤의 언어이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등등등등, 어느 클래스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고,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리적인 원형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화가도 마찬가지고, 고아의 원형, 방랑자의 원형, 전사의 원형, 이타주의자, 순수주의자, 마법사의 원형, 결국 마법사의 원형으로 쭉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니체가 얘기했던 낙타적인 삶과 사자의 삶, 어떤 누구나 다 어떤 영웅을 꿈꾸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린아이로 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하고 마법사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순수주의자가 이렇게. 요거 단계가 아비투스라는 무수한 아비투스가 존재하는데, 계층이 존재하는데, 요 단계가 순수주의자, 어린아이, 마법사의 단계로 간 게 상당히 클래스가 높은 아비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비투스 정도가 돼야지 뭔가 예술가다, 예술을 한다, 이렇게 좀 논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스토리나 컨셉으로는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술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조금 낮은 단계, 가장 낮은 단계라기보다는 좁은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낮은 단계. 클리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클리셰, 그 다음에 스키마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비투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투스랑 거의 평행하면서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말이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투스하고 패러다임까지 다 담고 있는 어떤 현상, 그게 평행우주란 말이에요. 평행우주예요. 그래서 그 상대 과학으로 보면은 아비투스는 그야말로 이 아비투스 내에는 아비규환도 있어요. 아비규환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비투스 내에 존재하는 게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리고 여기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역시 아비투스가 있죠. 이걸 거쳐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제 그림이 현재 2단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동자의 우주가 우주를 그리는데 그 바탕에 눈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 2단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2단계를. 피카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피카소가 여기 상대성 이론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2단계를 그리면서 이제 카오스라는 것은 인문학적인 부질이에요. 예술가의 모든 행위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카오스라는 걸 쓰지 않는 예술가는 드물어요. 디지털 예술가를 할지라도 이걸 써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까지를 다 아우르면서 도달하는 게 이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제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클리셰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클리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고지식하고 뭐 완악한 늙은이 뭐 이런 거예요. 상투하고 진부하고 노가다 용어로 가다하고 와꾸가 너무 이게 노가다 용어예요. 가다하고 와꾸가 딱 짜져 있어. 이게 그 거푸집이잖아. 이게 거푸집. 이거는 와꾸 틀, 형틀. 그래서 캔버스 틀을 와꾸라고 그러잖아. 와꾸. 근데 여기 안 변해 잘. 그게 요 단계예요. 요 단계. 클리셰가 스키마 단계인데 요거 스키마 단계가 공교육이 추구하는 거예요. 공교육. 이거를 뛰어넘기를 바라지 않아. 공교육은. 왜? 이거는 상위축만 가져야 되니까. 아비투스를 고민하는 정도가 되려면 그게 진짜로 완전히 그 지적인 상류층이에요. 근데 그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니네들은 아비투스를 다루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스키마 정도에 가면 이거를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스키마하고 아비투스 중간쯤에 있는 개념이 디자인 개념이에요. 비로소 이걸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이쯤 가면 스키마와 스키마의 사이에서 그거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걸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예술보다 한참 하위 개념이에요. 디자인은.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모한것도 훨씬 많은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클리셰 스키마 중에 제가 가끔 말하는 뭐 어떤 이거는 패러디고 이거는 오마주다 뭐 이거 패러디냐 오마주냐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식이라고 해요. 스키마 도식, 양식, 장르, 디자인, 장르 거의 장르, 디자인, 스키마 이 정도의 어떤 그 레벨 수준의 단어들이에요. 프레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에서 이 사람은 보수적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수적이다. 그럼 진보다. 그럼 진보는 패러다임 정도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보예요. 이렇게 좀 한 급 높은 거예요. 실은 진보가 좀 한 급 높은 건데 그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보다 한 급 높은 거를 캐스케이드 디자인이라고 말하는데, 디자인에서 한 급 이게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아비투스랑 좀 잘 어울리는 말인데 피라미드의 단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캐스케이드. 우리 보면은 여기 막 눈동자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캐스케이드가. 그것도 역시 이 아비투스 개념이죠.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클래스. 뭐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클래스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눈동자 위에 클래스도 있겠죠. 그 달러 지폐에 있는 그 피라미드로 본다면. 그래서 공교육은 스키마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좀 최고급 사교육, 캐슬식 교육 또는 뭐 진짜 인문학적인 교육 정도가 이제 여기 아비투스를 다루는 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상류층 교육이죠. 여기가. 근데 상류층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상류층 교육은 뭐예요? 교육이 아니라 환경적 흡수예요. 환경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투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크릿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시크릿이 왜 잘 안 돼요? 요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크릿은 여러 단계가 있겠죠. 2단계의 시크릿인 거야. 시크릿 뭐 2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아유 나 로또나 사야지 1단계가 이제 이 정도 단계죠. 로또 회사를 차려야지 단계가 이제 아비투스 단계. 내가 로또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이 정도 단계. 캐스케이드 단계죠. 거기 이제 더 상류층의 시크릿이지. 구조를 만들겠다. 정치죠, 정치. 정치적 캐스케이드, 정치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비투스는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거의 다 아비투스를 다루죠. 이게 이제 다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우리가 아재 스타일 꼰대가 있죠. 꼰대 공교육 꼰대 스키마 단계가 꼰대 단계. 꼰대 아재 스타일 꼰대 단계. 아비투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많이 등장해요? 색깔론, 코드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아재 스타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비투스를 다룰 수가 없어. 색깔론, 코드 인사.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모론 같은 게 있어요. 음모론. 그러면 스키마와 아비투스 사이에 음모론이 존재해요. 음모론 뭐 다 존재하지. 근데 이 음모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비투스 위에 평행우주나 패러다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음모론은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되냐면은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낮은 단계예요. 아비투스 아래 단계, 아래 단계. 위로 올라가면 확률적이 돼요. 그래서 확률적 가설이라고 해서 가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확률적 가설이다. 그럼 요게 이제 약간 학자에서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준비 단계 정도로 봅니다. 학자가 예술가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학자에서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준비 단계가 뭐냐? 음모론을 확률적 가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클리셰 단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전사, 연인 단계, 연애 단계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네. 그럼 우리가 애를 낳은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남편이 돈을 별로 안 벌어오네. 생존하기가 너무 힘들어. 생존의 단계입니다. 생존의 단계. 그러니까 생계를 생각해보는 단계 아래예요. 아래. 생존의 단계야.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지금 아비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지금 맨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아비투스에서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아비투스를. 최소한 생존에서 생계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생존의 단계가 이제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단계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늘 틀에 박힌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개미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우리는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줌마. 파마 머리하고 전형적인 아줌마 스타일. 여기 스키마 정도에 머무는 걸 꼰대 스타일, 아재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이의 노래도 있지만 오빤 강남 스타일 정도 되려면은 강남 스타일 정도 되면 아비투스 정도는 다뤄줘야 돼. 아비투스가 당신은 그 정도의 아비투스에 계시는군요. 이 정도 파악이 돼야 돼. 이게 오빠 스타일이에요. 이 정도는 돼줘야 돼. 두뇌가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야 돼요. 젊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빠 스타일. 이제 늙어버렸어. 꼰대 스타일. 자, 아줌마는 뭐예요? 딴 생각을 못해. 하루하루 급급해서 딴 생각을 못해요. 그게 아줌마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 아줌마라는 말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느끼는 그게 아줌마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뭐 할머니라든가 엄마는 좀 고급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나 엄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이거 이따가 나올 텐데 엄마 스타일이라는 거죠. 엄마 스타일. 엄마 스타일이 뭐냐면 내 자식이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다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자식 중에 이렇게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있어요. 그러면 잘난 자식 돈을 뜯어다가 뺏어다가 못난 자식한테 주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자식들끼리 막 싸우지. 내가 왜 나만 돈을 계속 많이 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좀 자기가 한 12명의 자식을 키워봐야 돼. 이렇게 키워보면 거기서 이제 엄마 스타일이 나와. 약간 좀 평행우주 패러다임으로 가요. 아주 어쩔 수 없는 자식이 있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그 아줌마랑 그 엄마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고 우리가 부모 당신은 옛날에 광고가 있었어요.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외국에 유학 갔다가 그 자살한 이번에도 그 빚 때문에 자살한 그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스키마의 단계를 못 벗어나면 힘들었을 때 자살을 하게 돼. 이 공교육의 폐해죠. 공교육. 스키마는 학벌이라는 거에 그 굉장히 어떤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스키마의 단계. 또는 돈. 빚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젠가 갚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스키마의 단계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살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부라는 게 예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은 나도 잘 살고 싶지만 다 같이 잘 살고 싶다. 이게 예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예술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방법을 끝까지 모색해야 되는 거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 그래서 닐스 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닐스 보가 한 말 있죠. 현실은 비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게 현실이에요. 상당히 이제 그렇게 가면은 양자역학 평행우주 같은 거죠. 그리고 마법사의 원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현실은 비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아비투스를 상당히 이제 아비투스의 높은 아비투스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 평행우주 정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그 역술가 학자하고 역술가랑 좀 비슷한데 학자와 역술가를 뛰어넘는 게 예술가예요. 이 윗단계예요 이게. 뭐 점쟁이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거죠. 삶을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 버리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누구였지? 내가 책에다 썼는데 찾아볼까요? 앨런 케이? 네, 누구였지? 맞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거다. 이거 아마 앨런 케이 미래는 발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앨런 케이 맞나? 미래 예측. 몇 가지 키워드를 쳐보면 자크 아탈리?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명언이라는 것은 먼저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자크 아탈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뭐 가능하지 당연히. 자 일단 넘어가고요. 이게 앨런 케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얘기를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퍼날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근데 제가 책에다 써놨는데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마법사의 단계인 거죠. 마법사의 단계. 그런데 미래를 만드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확률적인 사고예요. 확률적인 사고. 확률을 높여가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확률적인 사고. 아비투스를 다루는 단계.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심리적 원형은 나는 나라는 책에 뭐 캐럴 피어스니까 이 사람이 쓴 이게 있는 거고, 또 책 중에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확률적 사고의 힘. 가설 검증형 사고, 확률적 사고, 가설 검증형 사고. 그리고 실수를 포용하는 사고죠. 실수 포용적 사고예요. 약간 진화적인 그런 사고죠. 그게 이제 평행우주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행우주적 사고. 자, 실수를 포용하는 것과 못난 자식을 포용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평행우주적인 사고를 저는 엄마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스타일 또는 할머니 스타일. 상당히 아재 스타일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오빠 스타일보다 높은 겁니다. 아비투스 정도가 오빠 스타일이고 그걸 뛰어넘는 게 엄마 스타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마미고라고 불렀잖아요. 엄마 플러스. 제가 우리 아미고님들의 아비투스는 메디치 가문이 돼야 된다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메디치. 예술가를 키우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자인데 내가 현실적으로 가난해. 근데 내가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끼면서도 난 저 예술가를 후원하고 있다. 내가 키우고 있다. 왜? 전 지구적인 문명의 발달과 도약, 함께 잘 살라고. 함께 잘 사는 그 미래를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예술가니까 그걸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디치죠, 메디치. 행복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이죠. 행복을 만들어가는 메디치. 아미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다양한 단어를 좀 파생시켰죠. 그래서 우리 아미고님 마미고다 또는 매미 마디치다. 마미고하고 메디치가 가면 또 마디치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했는데 제가 아미고님들이 가졌으면 하는 아비투스가 이 정도의 아비투스라고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말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가면은 약간 이제 어린아이면서도 마법사이면서도 마스터이고 천사이고 어떤 신의 단계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요 평행우주 이후의 단계가 신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마법사는 세상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평행우주. 선물이 평행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바로 평행우주고, 우리 이 움직임을 주는 게 평행우주고, 평행우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튼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물리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게 없는 거예요. 무예요, 공이에요. 거기서부터 평행우주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 이 우주, 뭔가 작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속담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평행우주가 선물이라는 얘기는 모든 확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확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거는 공짜잖아요, 공짜. 자, 여기서 우리 속담 중에서 아비투스 아래 단계 속담, 이게 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인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수준의
맞춰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편설교라고 그래요. 방편설교. 그래서 이 방편설교에서 아비투스 아래 단계의 사람들에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공짜 점심은 없다 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태도가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단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는. 근데 궁극적으로 우주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우리 평행우주 정도의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 속담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살다가 돼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공짜 많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살아. 공짜 많아. 이렇게 돼요. 여기 윗단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 버리면 안 돼. 자, 모든 게 선물인데 제가 확률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자, 모든 확률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도 선물, 지옥이 선물이 돼버려요. 근데 요게 지옥이 선물이 되는 거를 다루었던, 이걸 다룬 영화 많은데 제가 가장 제대로 봤던, 정주행했던 영화는 스피어라는 거예요. 스피어. 어떤 황금색 이렇게 구가 있어. 이렇게 황금색 물결로 이루어진 무슨 구 같은 게, 그게 스피어예요.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의주야, 여의주. 그러니까 여의주에 대한 영화예요, 이 스피어라는 영화가. 근데 이 아래 단계, 스키마 단계에, 그러니까 즉 이 정도 전사, 즉 고아, 방랑자, 전사의 원형 정도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갔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이거예요. 지옥. 근데 이 여의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평행우주론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지옥을 너무 창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스키마 단계에서는. 아비투스에서 스키마 단계에서. 그러니까 방편설교로 착하게 살자, 공짜는 없다, 노력해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 사람에게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참, 이제 잠깐 아미고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우리 아미고를 부르는 말을 하나 더 생각해냈는데, 우아미가 있잖아. 우아미. 옛날에 가구, 우아하다, 우아한 아름다움. 그래서 우아미 플러스 아미고 해가지고 와미고. 우아하면 와가 되잖아요. 와미고예요. 와미고. 이 와라는 게 뭐냐면,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함성이기도 하고, 함께 성공으로 가자,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자라는 것이죠. 와, 함께 하는 거, 와미고. 제가 와미고를 제가 한번 또, 이 아미고의 업그레이드 판이 많이 있었어요. 마미고, 마디치 뭐 있었는데, 마디치, 마미, 보이나? 이거 안 보이네. 이 채널은 제 그림에 투자하고 제 그림을 산 제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에 처음 놀러 오신 분은 뭔 소리야?
뭔 소리 할 건데 그냥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너무 제 팬들하고의 그동안의 소통이온 세월이 10년 동안 쌓여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10년을 건너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화단에 BTS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그림을 팔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아미에서 이제 고리들 해가지고 아미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엄마 마음으로 좀 기다려.